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셀트리온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확 달라진 실적과 재무 구조, 합병 이슈와 글로벌 파이프라인 전략, 그리고 경쟁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비교, 수급 현황, 마지막으로 단기 중기 관점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특성상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하시기 전에 기업 펀더멘털을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셀트리온의 2024년 실적을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셀트리온은 전년 대비 상당히 높은 성장률로 연매출을 끌어올리며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력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의 안정적 성장세에 더해 신규 시밀러인 램시마 SC 진펜트라나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의약품처럼 가성비를 인정받으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허 만료 후 첫 제품을 내놓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간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셀트리온은 바로 그런 퍼스트 무버 전략을 잘 구사해왔습니다. 과거 램시마가 성공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자리 잡은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이러한 성공 공식이 신규 제품 라인업에도 적용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파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 폭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합병 직후 발생한 비용, 해외 직접 판매망 구축 비용, 그리고 각종 마케팅 비용이 몰렸기 때문이죠.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를 합병 초기 비용으로 규정하고 향후 12년 내에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실제로 분기별 실적을 보면 합병 직후 12분기에 집중된 판관비가 이후에는 다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익률이 서서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병으로 생긴 유통마진 내재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영업이익률이 예전 수준 혹은 그 이상을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해요. 셀트리온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20% 이하 수준으로 국내외 대형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돋보이는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매우 적고 현금 흐름도 뛰어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넉넉하기 때문에 R&D나 설비 투자,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에 동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 점이 셀트리온 주주의 장기 신뢰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사 측이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매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 가능해진 일이죠. 현재 시판 중인 램시마 인플릭시맙 시밀러, 트룩시마 리툭시맙, 허주마트 라스트 주맙 등 대표 제품 외에도 스텔라라 악템라 시밀러 출시가 가시화되며 시장 기대감이 큽니다. 스텔라라 우스테키누마나 악템 라토실리주마는 세계적으로 매출 규모가 상당한 의약품인 만큼 시밀러 출시 시 셀트리온은 큰 규모의 신규 매출 창출이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램시마 SCP 아주사 제형화 가치 환자, 편의성을 높인 제형 특화 전략도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과거 IV 정맥 주사 중심이었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점차 SCP 아주사 형태로 확대되면서 셀트리온이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죠. 이렇듯 2024년 셀트리온 실적은 합병 초기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이 잠시 주춤했으나 매출 자체는 크게 성장했고 앞으로는 수익성 회복까지 기대되는 구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 포텐셜은 오히려 더욱 상승했다는 것이 시장 다수의 의견입니다. 셀트리온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라이벌이자 비교 대상은 단연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라는 자체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최근에는 신약 분야에도 R&D 역량을 확대 중입니다. 파이프라인 임상 성공 시 이익 창출이 매우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구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제품을 위탁 생산 CMO하거나 확장해 CDMO 개발 생산, 일괄 수주까지 도맡는 모델로 실적이 안정적이고 이익률도 높습니다. 즉, 자체 제품을 팔기보다는 대형 빅파마들의 생산 파트너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 수치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 마무리될 때마다 생산 캐파가 커지고 글로벌 CMO 수주 물량도 증가해 실적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죠. 반면 셀트리온은 합병 비용 및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추후 비용이 정상화되면 20% 초중반대 이익률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에 신제품 승인이나 신약 임상 성공 시 퀀텀 점프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게 큰 특징이죠. 시장에서 PER주 가수익 비율만 놓고 보면 바이오 업종은 종종 고평가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0, 50배, 셀트리온은 현재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탓에 70, 90배 이상으로 보일 때도 있는데요. 다만 바이오주는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큽니다. 임상 3상에서 성공해 글로벌 허가를 받으면 출시 후 단기간에 수천억 조 단위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 PER 비교만으로 과대 과소평가를 논하기에는 업종 특성이 다소 독특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더 선호한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 연기금의 바이오주 보유 비중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셀트리온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국민 바이오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신제품 모멘텀에 주목할 때 적극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4-2015년 램시마가 처음 대성공을 거뒀을 때 주가가 몇 배로 뛰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나리오를 다시 기대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두 기업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투자 성향과 시계 열장 기단기에 따라 매력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떤 면에 방점을 찍고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셀트리온은 과거부터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았지만 최근 1-2년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태도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2022-2023년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은 바이오 섹터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였고 셀트리온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합병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실적 발표에서 역대급 매출을 달성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낙폭 과대라고 판단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연기금, 투신사 등도 합병 완료 후 이익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매수 비중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절부터 개인의 스타 종목이었습니다. 수많은 주주 모임이 형성됐고 대표이사 서정진 회장과 직접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에 나서는 등 독특한 역사도 있죠. 합병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여전히 높아 국민주라 불립니다. 개인들은 외국인 기관이 던질 때마다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경향도 있어 하방 지지력을 어느 정도 형성해주는 사례가 종종 관찰됩니다. 공매도 세력은 과거부터 셀트리온을 유독 많이 공략해왔습니다. 유망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상 실패 시 악재가 클 수도 있다는 논리로 숏 포지션이 쌓이는 경우도 있죠. 회사 측도 공매도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공매도 규제 완화 강화 이슈가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는데 이는 셀트리온 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며 개인 투자자도 꾸준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삼박자 매수세가 고조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증시 급락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한꺼번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셀트리온이 지닌 성장성 그리고 글로벌 전략을 살펴볼게요. 바이오 업종은 단기 뉴스에 흔들리더라도 결국 파이프라인과 시장 규모에 따라 중장기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절감 니즈가 맞물려 바이오 시밀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의 약품 특허가 만료될 때마다 시밀러 시장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죠. 셀트리온은 특허 만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개발 임상을 발빠르게 진행해 퍼스트 무버 위치에 선 경험이 많습니다. 스텔라라 시밀러, 악템라 시밀러 역시 시장 선점을 노리는 대표 파이프라인이라 성공 시 수조 원 단위의 글로벌 시장 점유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국한되지 않고 차세대 항암제나 ADC 항체 약물 결합체 같은 혁신 신약 분야에 뛰어드는 것도 셀트리온의 큰 그림입니다. 기존 항체 의약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ADC처럼 새로운 기전을 접목해 독자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단순 복제약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신약 임상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에 셀트리온은 시밀러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 신약 R&D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셀트리온은 일부 지역에만 직접 진출하고 나머지는 파트너사에 위탁해 판매하는 구조였는데 합병 이후로는 북미,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직접 판매망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면 중간 유통 마진을 내재화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시장 데이터 확보도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영업 마케팅 비용이 투입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 평가됩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들이 풀가동되면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의 약품 연간 생산 능력은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필요한 경우 4공장, 5공장 건설이나 해외 현지 공장 확보도 검토한다고 하니 제품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서 생산 능력도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남는 생산 여력을 타 기업의 CMO 형태로 제공해 추가 매출을 확보하는 부가사업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리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 개발 기업, 해외 직판 체계를 갖춘 글로벌 제약사로 진화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증권사들이 향후 몇 년간 주가 업사이드를 크게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성장 스토리가 있는 건 좋은데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셀트리온은 최근 1, 2년간 15만 20만 원 사이에 꽤 넓은 박스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박스 하단인 15만 원 근처는 몇 차례 반등이 이루어졌던 구간이라 바닥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으로 인식됩니다. 윗단인 20만 원 부근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 지점을 뚫을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으면 곧바로 매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61선, 121선이 17만 18만 원 정도에서 수렴되는 구간이 종종 나타납니다.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며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지 여부는 단기 매매자들에게 강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RSI, MACD 같은 모멘텀 지표도 바이오 섹터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데 공매도와 호재 뉴스가 번갈아 터지면 과매도와 과매수를 빠르게 오갈 수 있으므로 실시간 흐름을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15만원 언저리에서 지지가 단단하다고 판단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 작은 손절폭을 설정하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17, 18만원 구간을 첫 번째 목표가로 삼거나 어느 정도 반등이 이루어지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20만원 돌파 가능성을 지켜보는 식의 분할 매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20만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른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새로운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으니 그땐 거래량 증가 여부가 필수적으로 확인돼야겠죠. 거래량 없이 20만원을 스쳐 지나가면 또다시 눌릴 위험이 높습니다. 바이오주는 장기적 성장성과 임상 실패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업종이므로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속에서 셀트리온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병 후 실적 개선에 베팅하는 중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박스권 하단 영역에서 꾸준히 매입해 두다가 실적이 본격 회복되고 신제품 모멘텀이 실현될 때까지 느긋이 기다리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기 실적 발표나 글로벌 임상 이벤트, 경쟁사 출시 일정, 그리고 FDA 승인 이슈 등을 챙겨보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 비중을 줄여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15만 20만원 사이의 박스권 대응 전략이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과 합병 시너지를 고려해 저점 분할 매수, 실적 회복 시점까지 보유라는 선택지가 유망하게 제시됩니다. 물론 시장 전체 분위기나 공매도 변수, 임상 리스크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죠. 오늘은 셀트리온의 종합적인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4년 합병 이후 매출 대폭 성장, 단기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잠시 주춤, 탄탄한 재무 체력과 주력 바이오시밀러 라인업, 신약 R&D 확장으로 중장기 기대치 상승. 경쟁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사업 구조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충분.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으나 공매도 세력과 글로벌 증시 여건에 따라 변동성 여전. 기술적 관점에서는 15만 20만원대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거나 지지하느냐가 관건. 특히 바이오주는 신약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단기간에 기업 가치가 수십 배 오를 수도 있지만 실패 시 하락폭 역시 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인보다는 분할 매수 매도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접근이 권장되고 투자 결정 전에는 항상 실적 발표, 임상 일정, 경쟁사 현황, 공매도 움직임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셀트리온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실제 매매 의사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기회는 늘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